봄이 찾아오며 서울의 거리가 부드러운 벚꽃빛으로 물들었습니다. 70세를 맞이한 김영희는 늘 그렇듯 새벽녘에 일어나 조용히 이불을 정리했습니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방 안을 은은한 빛으로 채우며 김영희의 하루는 이렇게 고요한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8년 전 남편을 잃은 후 그녀는 오래된 한옥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1층에 마련된 작은 다실 다양에서는 이웃 주민이나 가끔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차를 대접하죠. 김영희는 거울 앞에서 머리를 정성스레 빗으며 자신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한때 윤기 흐르던 검은 머리는 이제 하얗게 새었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생기로 빛나며 가끔씩 장난기 어린 미소가 스칩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김영희는 혼잣말을 하며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침밥은 간소하지만 정성스럽게 차려집니다. 작은 생선구이, 된장국, 그리고 흰쌀밥. 홀로 차린 식탁은 어딘지 모르게 쓸쓸해 보이지만 김영희는 그런 생각에 머물 틈 없이 재빨리 밥을 먹고 다실 준비에 들어갑니다. 다실 문을 열자 마치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오래된 닭이와 계절의 꽃을 꽂은 화병이 조화를 이루죠. 8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김영희는 이 다실에 자신의 마음을 쏟아부었습니다. 계절마다 어울리는 화과자와 정성스레 내린 차, 그것이 김영희의 자부심이자 삶의 이유였습니다. 3월 말 벚꽃이 만개하는 시기. 다실 창문 너머로 정원의 작은 벚나무가 보입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연분홍 꽃잎이 흩날리는 모습은 마치 눈송이처럼 아름답습니다. 김영희는 화병에 벚꽃 한 가지를 꽂고 오늘의 화과자인 벚꽃떡을 접시에 담았습니다. 그녀가 직접 만든 화과자는 젊은 시절 과자점에서 배운 기술이 살아 있습니다. 벚꽃 향이 은은하게 다시를 채습니다. 오전 10시 첫 손님이 찾아옵니다. 어서 오세요. 김영희는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손님을 맞이합니다. 오늘의 손님은 동네에 사는 나이 지긋한 여성들. 매주 일요일에 모여 차를 즐기는 것이 그들의 습관입니다. 영희 씨, 오늘 화과자도 예쁘네요. 봄이 온 느낌이야. 손님의 말에 김영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어딘가 채워지지 않은 허전함이 숨겨져 있습니다. 손님들이 돌아간 후 김영희는 조용히 닭이를 씻고 다시를 정리합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벚꽃잎이 흩날립니다. 봄은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데 그런 생각에 잠겨 있을 때 휴대폰 벨소리가 울립니다. 서울에 사는 아들 김민수로부터 온 전화입니다. 엄마 잘 지내? 다음 주에 일 때문에 서울에 갈 일이 생겼어. 오, 정말? 오랜만이네. 나야 잘 지내지. 변한 건 없어. 김영희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민수는 대기업에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어. 그의 얼굴을 보는 것도 반년 만일까요? 엄마, 언제까지 그 오래된 집에서 혼자 지낼 건가? 이제 우리 근처로 이사 와서 같이 사는 건 어때? 민수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김영희는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혼자 사는 불안은 커져만 갑니다. 하지만 이 집에는 남편과의 추억이 가득하고 다실은 그녀의 삶의 터전입니다. 괜찮아. 나 아직 건강하니까. 여기가 내 삶이 있는 곳이야. 전화를 끊은 후 김영희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멀리 날아갑니다. 그녀의 마음도 어딘가 멀리 날아가는 듯 애틋한 그리움을 느끼며 서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김영희는 동네 마트에서 저녁 재료를 삽니다. 혼자 먹을 양의 재료를 바구니에 담으며 쓸쓸함이 밀려옵니다. 이런 날들이 언제까지 이어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숨을 고릅니다. 봄 저녁의 고즈넉한 아름다움이 마음을 어루만집니다. 집에 돌아와 저녁을 준비하며 옆집에서 들려오는 가족의 웃음소리가 귀에 들어옵니다.
한때 그녀의 집에도 있었던 활기찬 일상은 이제 먼 기억이 되었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날들이구나. 김영희는 혼잣말을 하며 홀로 식탁을 차립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릅니다. 이 봄이 그녀의 삶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사실을. 4월 서울은 관광객으로 북적입니다. 김영희의 다실 다양도 벚꽃 시즌에 먼 곳에서 온 손님들로 붐빕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닭이를 닦고 꽃을 꽂으며 화과자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날 조금 특별한 일이 생겼습니다. 오후의 고요한 시간, 다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실례합니다. 차를 마실 수 있을까요? 문 앞에는 60세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자세, 부드러운 미소, 그리고 살짝 하얗게 센 짧은 머리. 김영희는 순간 망설였지만 곧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으로 들어오시죠. 남성은 신발을 벗고 다실에 들어섰습니다. 다실에 익숙하지 않은 듯 했지만 그의 행동에는 묘한 차분함이 묻어났습니다. 처음 방문했어요. 이 근처를 걷다가 멋진 다실을 발견했거든요. 남성이 온화한 목소리로 말을 건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다실이지만 천천히 즐겨주세요. 김영희는 화과자를 쟁반에 담고 정성스레 차를 내립니다. 남성은 그 모습을 흥미롭게 바라봅니다. 이름이 김영희예요. 김영희는 차를 내밀며 말을 건넵니다. 저는 최건우라고 합니다. 사실 얼마 전 이 근처 문화센터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최건우는 두 손으로 다완을 받아 예를 표한 뒤 한 모금 마십니다. 맛있는 차네요. 마음이 차분해져요. 그 말에 김영희는 살짝 쑥스러운 미소를 띱니다. 감사합니다. 20대 때부터 다도를 배웠거든요. 대화가 이어지며 최건우는 자신이 전직 고등학교 음악 교사였고 지금은 문화센터에서 합창단을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3년 전에 퇴직하고 여러 일이 있어서 서울로 이사 왔어요. 새로운 삶의 시작이죠. 그 말에 김영희는 묘한 공감을 느꼈습니다. 서울에서의 삶은 어때요? 조용하고 좋아요. 하지만 아직 아는 사람도 적어서. 최건우는 다완을 내려다보며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사실 합창단 발표회를 할 장소를 찾고 있어요. 문화센터도 좋지만 좀 더 분위기 있는 곳에서 차와 음악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모임을 만들고 싶거든요. 그 말에 김영희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차와 음악이요? 네, 차 문화와 음악이 어우러지는 멋진 시간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물론 무리한 부탁일 수도 있지만 김영희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다실은 차를 조용히 즐기는 공간이었기에 음악회라니 상상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조금 생각해 볼게요. 갑작스러운 제안이라. 물론이죠. 실례가 됐다면 죄송합니다. 최건우는 미안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차 시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최건우가 돌아간 후 김영희는 다실에 남아 오늘 일을 되새겼습니다. 음악과 차의 만남이라니 전혀 생각지 못한 조합입니다. 하지만 어딘가 마음이 끌리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특별한 손님이었네. 그렇게 중얼거리며 최건우의 온화한 미소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들 김민수가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엄마 역시 변함없네. 이 집도 엄마도. 민수는 다실을 둘러보며 말합니다. 그렇게 보이니? 그래도 사람은 변하는 거야. 김영희는 미소를 지으며 아들에게 따뜻한 차를 내줍니다. 그러고 보니 어제 재미난 손님이 있었어. 김영희는 최건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음악회? 여기서? 농담이지? 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말합니다. 그러게 나도 깜짝 놀랐어. 하지만 나쁜 사람 같진 않더라. 엄마 조심해야 해. 요즘 노인을 노린 사기도 많아. 민수의 걱정 어린 말에 김영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맞는 말이다. 처음 만난 사람을 쉽게 믿는 건 위험할 수 있죠.
하지만 채건우의 진지한 눈빛과 차분한 말투는 사기꾼 같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함부로 믿거나 하진 않을게. 민수가 돌아간 밤 김영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채건우가 말한 차와 음악의 융합이라는 말이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다실에 새로운 바람이 불지도 모른다는 예감. 두려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설렘이 피어올랐습니다. 70세에 이런 기분이라니. 김영희는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봄밤의 바람이 창을 흔들고 달빛이 방 안에서 춤을 춥니다. 마치 김영희의 마음처럼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3일 후 채건우가 다시 다시를 찾았습니다. 생각해 보셨나요? 온화한 목소리로 묻는 채건우 앞에서 김영희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 들어볼게요. 어떤 음악회를 생각하시는지. 그 말에 채건우의 얼굴에 밝은 미소가 퍼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라도 들어주시다니. 이렇게 김영희의 삶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봄의 벚꽃잎이 흩날리는 가운데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5월 상쾌한 바람이 부는 날, 김영희는 약간 긴장한 마음으로 다시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채건우와 의논 끝에 결정한 첫 차와 음악의 모임 날입니다. 이런 게 정말 괜찮을까? 김영희는 몇 번이나 자문하며 평소보다 정성스레 다시를 청소했습니다. 화병에는 여름을 알리는 푸른 수국을 꽂았습니다. 오늘의 화과자는 어린 잎이라 이름 붙인 선명한 초록색 연주과자. 채건우는 합창단원 5명을 데려오겠다고 했습니다. 소규모로 시작합시다. 그의 제안은 김영희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작은 다실에 너무 많은 사람이 오면 감당이 안 될 테니까요. 오후 2시 채건우가 합창단원들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희 씨. 오늘 잘 부탁드려요. 채건우의 인사는 늘 그렇듯 차분했습니다. 합창단원들은 50대 60대 여성 4명과 채건우 또래의 남성 1명으로 모두 처음 방문한 다실에 호기심 어린 표정이었습니다. 저야말로 잘 부탁드려요. 김영희는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합창단은 먼저 한국민요. 봄날의 강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맑은 하모니가 다실에 울려 퍼집니다. 김영희는 차를 내리는 소리를 들으며 그 아름다운 노래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김영희는 차를 내리고 화과자를 내놓습니다. 맛있는 차네요. 화과자도 훌륭해요. 합창단원들은 김영희의 다도 실력에 감탄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노래와 차가 번갈아 즐겨지는 특별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멋진 시간이 될 줄 몰랐어요. 모임이 끝나고 한 나이 지긋한 여성이 감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 선생님의 아이디어가 대단하네요. 그 말에 채건우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영희 씨의 훌륭한 차가 있었기에 가능했죠. 그 말에 김영희는 마음속으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합창단이 돌아간 후 채건우가 정리하는 모습을 보고 김영희는 살짝 놀랐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제 고집으로 시작한 일이니까요. 둘이 함께 다완을 씻고 다시를 정리하는 시간, 묘하게 편안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땠나요? 오늘 모임은? 채건우가 조용히 묻습니다. 김영희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걱정했어요. 하지만 정말 멋진 시간이 됐네요. 정말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해보면 어떨까요? 채건우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고 김영희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음악을 사랑하는구나. 그 순수한 열정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좋아요. 모두가 즐거워한다면요. 이렇게 매달 한 번의 차와 음악의 모임이 정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6월 장마철이 찾아왔습니다. 김영희는 다도 도구를 손질하며 다음 주 모임을 떠올렸습니다. 첫 모임 이후 한 달, 신기하게도 김영희는 다음 모임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채건우와
몇 번 얼굴을 마주쳤습니다. 가끔 문화센터에 들러 그의 합창단 연습을 구경하기도 했죠. 영희 씨 와주셨네요. 채건우는 늘 기쁜 얼굴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문화센터에서의 채건우는 다실에서 보던 모습과 조금 달랐습니다. 음악을 지도하는 모습은 당당했고 열정적인 표정에 김영희는 매료되었습니다. 최 선생님은 훌륭한 지도자네요. 연습 후 한 단원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3년 전 아내와 이혼하고 서울로 오셨어요. 음악에만 몰두하는 삶을 사셨죠. 그 말에 김영희는 살짝 놀랐습니다. 채건우가 이혼했다는 사실은 처음 알았습니다. 왜 이혼하셨대요? 김영희가 무심코 묻자 단원이 대답했습니다. 음악에 너무 빠져 가정을 소홀히 했다고 하던데요. 자세한 건 모르지만요. 그 대화는 김영희의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음악에 헌신하는 삶, 그건 꿈을 좇는 아름다움이 있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희생하는 일이기도 할까? 장마가 이어지는 날 채건우로부터 뜻밖의 제안이 왔습니다. 다음 주에 서울에서 작은 콘서트가 있어요. 혹시 같이 가시겠어요? 갑작스러운 초대에 김영희는 말이 막혔습니다. 콘서트요? 네, 모차르트 곡 중심의 프로그램이에요. 제 지인도 출연하거든요. 그 말에 김영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모차르트라니 남편이 사랑했던 작곡가입니다. 집에는 모차르트 교향곡 CD가 여러 장 남아있죠. 가보고 싶네요. 그 대답에 채건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기쁩니다. 그럼 당일에 모시러 갈게요. 이렇게 김영희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외출하는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70세에 다시 설레는 마음이라니 부끄럽기도 하지만 분명 따뜻한 감정이었습니다. 이런 기분 언제 이후일까? 비소리를 들으며 김영희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7월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김영희는 선풍기 앞에서 오랜만에 외출용 옷을 준비합니다. 보랏빛 여름 한복에 흰 바탕에 등꽃 무늬의 띠를 메고 머리는 평소보다 정성스레 정리한 뒤 은은한 비녀를 꽂았습니다. 이런 차림 몇 년 만일까? 김영희는 살짝 부끄러웠지만 옛 기억을 떠올리며 능숙하게 띠를 묶었습니다. 오늘은 채건우와 약속한 콘서트 날. 70세에 이렇게 설레는 자신에게 놀랐습니다. 약속 시간에 맞춰 채건우가 찾아왔습니다. 남색 재킷에 흰 셔츠 단정한 차림은 평소의 캐주얼한 모습과 달리 차분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영희 씨 멋지시네요. 그 말에 김영희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해요. 오랜만에 외출이라 좀 긴장돼요. 걱정 마세요. 멋진 시간이 될 거예요. 둘은 서울의 콘서트 홀로 향했습니다. 버스에 오를 때 채건우가 자연스럽게 김영희의 팔을 잡아줍니다. 그 사소한 배려에 김영희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콘서트 홀은 중장년 부부와 친구들로 적당히 붐볐습니다. 김영희는 그 속에서 자신과 채건우를 객관적으로 떠올렸습니다. 남들 눈엔 우리도 평범한 부부로 보일까? 그 생각에 얼굴이 살짝 달아올랐습니다. 영희 씨 괜찮으신가요? 얼굴이 좀 붉으신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더워서. 자리에 앉아 채건우가 프로그램을 친절히 설명해 줍니다. 이 곡은 특히 훌륭해요. 모차르트의 영혼이 느껴지는 명곡이죠. 음악에 대한 열정을 말하는 채건우의 표정은 생기 넘쳤고 김영희는 그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콘서트가 시작되자 아름다운 선율이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김영희는 눈을 감고 음악에 몸을 맡겼습니다. 문득 옆에 앉은 채건우의 존재가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같은 음악을 듣고 같은 감동을 나누는 그 일체감이 참으로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콘서트 후 둘은 근처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콘서트 어땠나요? 채건우가 묻습니다. 정말 멋졌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춤추는 기분이었어요. 김영희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제 고인이 된 남편도 모차르트를 좋아했거든요. 그랬군요. 훌륭한 취향이셨네요. 대화가 이어지며 음식이 나왔습니다. 사실 저도 전 아내와 헤어지기 전엔 콘서트에 자주 갔었어요. 최건우가 조금 쓸쓸히 말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헤어진 이유를 물어도 될까요? 김영희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최건우는 잠시 생각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음악에 너무 몰두해서 가정을 소홀히 했어요. 아내는 내 마음엔 음악뿐이라고 말하며 떠났죠. 그 말에 김영희는 뭐라 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안해요, 이런 얘기를. 아니에요, 나눠줘서 고마워요. 김영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남편이 떠난 후 그의 마음을 정말 이해했는지 자문했어요. 남편은 공무원이었지만 진짜 꿈은 음악가였거든요. 그렇게 김영희도 자신의 속마음을 조금 드러냈습니다. 모차르트를 좋아하셨다니 그 꿈을 이루지 못한 채 말이 끊겼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엔 보름달이 밝게 빛났습니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김영희의 집 앞에서 최건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야말로 멋진 시간을 보내서 고마워요. 또 초대해도 될까요? 그 말에 김영희는 놀라면서도 기뻤습니다. 그럼요, 기꺼이. 헤어진 후 김영희는 달빛 아래 잠시 서 있었습니다. 70세에 이렇게 마음이 뛰다니 부끄러운 일일까 아니면 삶의 작은 기적일까? 김영희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달을 향해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워, 오늘이라는 날. 8월 뜨거운 햇살 아래 차와 음악의 모임은 점점 인기를 끌었습니다. 처음엔 5명이었던 참가자가 이제 15명으로 늘어나 다실은 북적였습니다. 이렇게 많아질 줄 몰랐어요. 준비를 돕던 최건우가 기쁘게 말합니다. 저도 놀랐어요. 김영희도 이 변화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한때 고요했던 다실은 이제 웃음과 음악으로 가득합니다. 다음엔 좀 더 큰 장소에서 해보면 어떨까요? 문화센터 홀을 쓰면 더 많은 분이 올 수 있을 거예요. 최건우가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김영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시를 떠난다는 건 오랜 전통에서 한 발짝 나아가는 일. 불안도 있지만 새로운 가능성도 느껴졌습니다. 좋아요, 도전해봐요. 김영희의 대답에 최건우는 환히 웃었습니다. 둘의 관계는 어느새 깊어져 있었습니다. 가끔 문화센터에서 함께 밥을 먹거나 산책을 했죠. 70세와 60세 나이 차이는 있지만 둘 사이엔 묘한 조화가 있었습니다. 영희 씨와 있으면 마음이 편하네요. 어느 날 최건우가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김영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런 나날 속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들 김민수로부터 전화가 걸려온 겁니다. 엄마 곧 제사 날이니까 가족끼리 서울 갈까 해. 다음 주 주말에 갈게. 그리고 엄마 일로 좀 얘기하고 싶어. 그 말에 김영희는 살짝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 걱정할 건 아니야. 전화를 끊은 후 김영희는 불안해졌습니다. 민수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서울로 이사 오라는 얘기일까? 아니면 최건우를 들은 걸까? 김영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걱정을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크게 다가온 건 최건우와의 시간이 변할지도 모른다는 쓸쓸함이었습니다. 이런 기분 마치 소녀 같네. 김영희는 자신의 감정에 당황하면서도 그 마음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9월 가을의 문턱에서 아들 김민수가 오랜만에 집을 찾았습니다. 아내와 두 손주까지 함께였습니다. 한옥집은 순식간에 활기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김영희는 손주들의 재롱에 행복해하면서도 아들 민수의 걱정 어린 눈빛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손주들이 잠든 후 민수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 최건우라는 분 말이야. 혹시 그 사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지는 않았어? 김영희는 짐작했던 질문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알아볼 게 뭐 있니? 좋은 분이셔. 저희가 알아봤어요. 3년 전에 이혼하셨고 전 직장에서 금전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노인들 상대로 접근하는 사기가 많다고 하니까 민수의 말에 김영희는 자신도 모르게 발끈했습니다. 그런 사람 아니야. 건우 씨는 음악을 정말 사랑하는 분이라고. 엄마 사랑이라는 감정에 흔들려서 현실을 외면하면 안 돼. 아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김영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걱정 어린 말과 최건우에 대한 믿음 사이에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김영희는 잠 못 이루고 다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김영희 씨 되시죠? 저는 최건우의 전 아내 이선이라고 합니다. 예상치 못한 전화에 김영희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건우 씨에 대해 꼭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요. 다음 날 김영희는 이선희를 만났습니다. 이선희는 우아하고 단아한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담담하게 최건우와의 결혼 생활과 이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건우 씨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음악이 가장 우선이었죠. 저는 그것에 지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돈 문제에 있어서는 현실 감각이 부족해요. 음악을 위해 많은 돈을 빌리기도 했고요. 이선희는 악의 없이 오직 김영희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김영희 씨가 저처럼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의 순수함은 매력이지만 동시에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걸 아셨으면 합니다. 이선희와의 만남 이후 김영희는 최건우를 만났습니다.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전처에게 들은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최건우는 고개를 숙이며 모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영희 씨 말씀이 다 맞아요. 제 미숙함 때문에 아내에게 상처를 줬고 금전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신 숨기지 않을게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최건우의 진심 어린 사과에 김영희의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그의 순수한 열정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허정과 아픔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완벽하지 않은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김영희는 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건우 씨와 함께하기로 결정했다.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겠어? 괜찮아. 그분도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지만 엄마는 그분을 믿기로 했어. 엄마의 행복은 엄마가 결정하는 거야. 내가 걱정하는 마음은 고맙지만 이제는 엄마를 믿어주렴. 김영희의 단호하지만 따뜻한 목소리에 민수도 더 이상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비로소 엄마의 삶을 온전히 존중해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겨울이 찾아온 어느 날 김영희의 다실에는 다시 최건우가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다실 창문으로 내리는 첫눈을 바라보며 마주 앉았습니다. 영희 씨, 내년에는 더 큰 곳에서 차와 음악의 모임을 해보면 어떨까요? 서울 곳곳에 우리 같은 분들을 위한 공간이 많다고 합니다. 저희의 만남이 또 다른 분들에게 힘이 될 수도 있잖아요. 최건우의 제안에 김영희는 따뜻한 차 한 모금을 마시고 활짝 웃었습니다. 좋아요. 우리 함께 시작해봐요. 그녀의 얼굴에는 고독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의 설렘과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김영희는 찻잔을 들고 창밖에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끝나는 순간까지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하구나. 70세에 시작된 이 겨울이 내 생에 가장 따뜻한 봄을 가져다 줄 것만 같다. 그녀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외로움의 눈은 녹아내리고 그 자리에는 최건우라는 이름의 따뜻한 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